을 소재로 했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약 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후에 또 한편의 공자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등장했습니다. 영화 동창생입니다. 너하고 네 동생 리에인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. 공작원이 되라. 네, 주인공은 18 북한 소년인 리명훈이죠. 근데 하나뿐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난파 공작원이 됩니다. 그래서 서울로 내려오게 됐죠. 보시다시피 전학생이다. 강대호라고 합니다. 서울에서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 강대호로 또 밤에는 공작원으로서의 이중생활을 시작한 리명훈. 학교에서도 여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진 혜인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요. 하지만 편하게 친해질 수는 없었습니다. 넌 내 친구잖아. 너나 모르잖아. 나 친구 같은 거 없어. 결국 수뇌부의 이권 다툼으로 북에서조차 벌어진 신세가 된 리명훈은 인질이 되어버린 두 혜인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사력을 다하게 되고요. 난 널 공화국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다. 살인마로 만들었어. 동생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명훈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조금만 기다리라.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. 영화 동창생입니다. 공작원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가 꽤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영화 의형제의 성공 이후에 베를린 같은 작품도 있었고 네네. 은밀하게 위대하게 또 붉은 가족. 네, 진짜 뭐라 그럴까요? 거의 봄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공작원이 주인공이 되면 일단 액션은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액션 활극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있고 이 공작원을 굉장히 젊은 사람, 어린 사람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젊은 여성 타겟들까지도 얻을 수 있잖아요. 결국은 액션으로 남성 타겟을 겨냥하고 이런 어떤 그 캐스팅이라든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성 타겟을 또 겨냥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획 상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공작원이라 한다면 그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영화화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렇죠. 일단 근데 동창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영화들을 단순히 소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기시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스타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것은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극 중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의형제랑 굉장히 비슷하고 김정일 사후에 북한의 어떤 내분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베를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설정 위에 토대하고 있죠. 역시 이 영화의 그래도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원톱으로서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. 바로 T.O.P. 탑. 최승연의 존재를 네.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. 네네. 정발이야. 퍼뜩. 자, 포화 속으로 이후에 두 번째 영화인데요. 포화 속으로에서는 사실 원톱 주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연 캐릭터로서 이제 영화 속에 등장을 했었죠. 그렇죠. 사실은 이 영화는 스토리 라인이나 모든 것이 청춘 스타가 필요한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청춘 스타가 아닌 배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영화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획이에요. 기획 자체가. 영화 속에 조연으로 등장했던 윤재문 씨가 이제 원톱이다. 네. 네. 짜임새가 어떻게 됐을까요? 네. 그럼 뭐 나는 공무원이다가 되는 거죠. 네. 참자. 흥분하면 지는 거다. 사실 이제 최승연이라는 스타를 이제 원톱으로 주연으로서 캐스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일단은 뭐 날렵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액션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하이텐 로맨스로서도 네. 적당한 어떤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고.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. 근데 교복에 대한 또 판타지가 있죠, 관객들의. 그렇죠. 항상 과묵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있어요. 저도 학기 초에는 가끔 그렇게 앉아봤어요. 이틀을 못 가. 왜요? 떠들고.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학교에 있는 악기실로 가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합니다. 요독 수용소 출신인데 언제 다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독 수용소가 혹시 그 특수 교육을 시키는 공작원 그 공작소가 아닌가? 네. 실제로 단순히 이런 스토리상의 설정뿐만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보게 되면 조명 방식이라든지 카메라 앵글도 그래요. 그 카메라가 이제 인물을 잡을 때 클로즈업으로 잡을 때 거의 정면에 가깝게 쳐다보게 되고요. 방언을 한쪽 측면에 배치를 하죠. 그래서 한쪽은 어둠에 묻혀져 있고 한쪽은 밝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. 심지어 울 때도 네. 얼굴 표정 없습니다. 눈물만 흘러냅니다. 눈물만 쫙. 네. 나 그렇게 울어봤으면 좋겠어. 네. 여성 팬들 입장에서는 눈물 닦아주고 싶은. 그렇죠. 네. 그렇다면 이 조연들, 과연 동창생으로 등장하는 한예리 씨, 그리고 동생으로 등장하는 김유정 씨, 또 이외에 앞서 이야기했던 윤재무 씨 같은 경우도 이 영화 속에서의 나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. 네, 사실 연기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예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감정 표현이 좋은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코리아 같은 데서 상당히 잘했잖아요. 네. 그 또 한 명은 이제 포장마차의
주인으로 나오신 고정 간접 중에서 약간 카리스마 있으신 이주실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맡겨진 역할을 물론 굉장히 장르적이지만 잘 해냈다고 보여주죠. 내래 3년 만에 받은 지령이 뭔지 아네? 니는 밥 처먹이라는 거지 뭐이가.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동생 역할인 김희정 씨였던 것 같아요. 그 연기적인 측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포스터에 등장했을 때는 거의 투톱 영화처럼 보였었는데 영화 속에서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. 영화적인 모든 그런 방법들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한 명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사실 빛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이 영화의 성공과 실패를 양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나 명확해 보여요. 전반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당연히 진부함이죠. 스토리가 너무 진부하고 만들어진 캐릭터가 너무 진부해서 영화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하다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너무 상상이 잘 돼요. 강재휘 감독의 영화였던 쉬리에서 이방희 캐릭터로 나왔던 김윤준 씨의 역할 자체도 남북 사이에서 낀 비극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풀어냈기 때문에 옷차림만 교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신선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어떤 대중영화로서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액션입니다. 상대방의 그 짱좀 되어 있는 아이가 주먹을 내지를 때 똑같이 주먹으로끼리 부딪혀가지고 상대방을 박살을 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밌는 장면들이죠.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왜 맥주캔 집어던지면 이렇게 칼로 탁 빠는 장면이 있죠. 그러니까요.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어떤 창조적인 장면인 것 같고 또한 이 스타일리시한 장면이어서 한 장면으로서는 굉장히 영화 속에서 잘 기능했다라고 또 생각이 되던데. 신선해 보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어서 즐길 만한 그런 오락영화 장면이 됐습니다. 자, 영화적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어떤 팬시한 기획, 또 대중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캐스팅, 그 외형적인 측면에 비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완성도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아쉬움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.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의 반입니다. 2개 반? 네. 댓글 또한 1000개 달죠. 네. 저 댓글 먹고 살아요. 아이돌 스타 활용법 사전. 주연 배우만 바뀐 예전 영화. 진짜 이건 댓글 2000개 달릴 것 같은데요? 난 별점 안 줬어요? 네. 별점 저 안 줍니다. 네.